네, 안녕하십니까. 포식입니다. 자,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시간도 좀 많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모든 컨디션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이제 몸도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도 볼 때마다 이제 얼굴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기반으로 한 저의 의견,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밑에 깔려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한번 저의 생각을 좀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서 좋은 오퍼를 받았다. 포도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좋은 협상안을 제시받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란 측에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협상이냐? 우린 협상 같은 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미국 혼자 막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블러핑이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모든 발언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하루에 보통 몇 번의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한 그런 기사가 있어요. 트럼프가 보통 하루에 12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편보다 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블러핑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발표는 미국 내부적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란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제3자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프로파간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상대방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선물도 보내주고 먼저 제안하고 오퍼도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면서 뒤에서는 어떤 작업을 분명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오늘 날짜로 미국 공수부대 선발대 1000명의 중동작전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선발대 작전 투입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전을 고려하고 있고 이제 빨리 휴전을 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번 주였을 거예요. 미국의 대테러 센터 국장이 자진 사임을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이란 측에서 정말 양보를 많이 한 그런 협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대체 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렇게 짝짝꿍해서 이란을 침공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이번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틀 전에 FBI에서 이 켄트 국장을 상대로 국가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최근에 또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선물 시장 혹은 코인 시장에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이렇게 잡히는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중대 발표를 할 때는 시장이 열리기 전 혹은 시장이 닫히고 난 이후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지 않은 그런 날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은 작동하지 않지만 선물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던 그때 항상 중대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기 항상 10분에서 15분 전에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잡히고 그리고 항상 그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닙니다. 뭐 작년부터 이제 배런 트럼프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그런 코인 계좌가 있다. 그런데 얘가 항상 포지션을 걸고 그리고 얼마 뒤에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이렇게 딱 잡히면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질문하겠죠. 아니 SEC 측에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거는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중범죄로 다뤄지는 그런 범죄 아니냐? 네, 맞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미리 수집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그거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트럼프 일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포지션은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온체인 디파이 거래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RWA, 현물 기반의 코인을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거기에 레버리지, 마진 거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현물 시장이 닫혀있을 때도 제도권의 감시를 피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가상화폐 법안 그리고 디파이 거래소에 관련된 그런 제도, 그런 법제화를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력, 인물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의 사위죠. 제어들 쿠슈너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운용 회사 자산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약 30% 정도 그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99%가 중동 지역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국부 펀드가 여기 운용회사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을 상대로 빨리 지상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푸시를 놓고 있는 중동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줄이 연결돼 있고 외교적으로도 연결돼 있는데 정치적인 관계까지 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기 15분 전에 정확하게 포지션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어떤 인물,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과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특정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야겠죠. 이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기득권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장기화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전쟁 전과 전쟁 이후에 그 본인의 자산이 몇십 배가 증가했다. 젤렌스키를 포함한 그 측근들이 다른 국가에서 지원받은 그런 전쟁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스위스로 이렇게 몰래 송금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정말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 군 통수권자, 국가의 통수권자는 말할 것도 없죠. 전쟁통이기 때문에 기록도 정확하게 남지 않겠고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대의적인 명분에 움직이고 그리고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없던 사람도 점점 그 분위기, 그 환경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분간 휴전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이 말의 기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이 정말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쭉 이렇게 항해를 해왔어요. 현재 탑승하고 있는 승조원들의 이제 컨디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비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한 대가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농구로 치면 1쿼터 끝나고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교 채널을 열고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식량이나 탄약 같은 그런 군수물자들도 어느 정도 충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란의 지도부 체계가 전부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이란 수뇌부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미국 측에서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고 어떤 세력이 지휘를 할지 거기에 대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일도 발생하겠죠. 야, 우린 이야기한 게 없는데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걔네들 누군데 어떤 세력인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다음 타겟이 누군지 어떤 지도자를 공격할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는 이미 다 소진했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죽여야 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의 소강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장에 우리 한국이 피해를 많이 본다. 제가 이 정보를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중동 원유를 수입하는데 만약에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원유를 수입해서 그렇게 정제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원유마다 정제하는 시설이나 방식 같은 게 전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동 원유가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 원유를 수입해서 이렇게 메꿔놓으면 되지 않냐는 그런 논리는 현재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5부제, 10부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 측에서 이제 에너지를 좀 아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과거 코로나 때처럼 이제 전 국민 배급제 같은 그런 제도도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가구당 전기를 얼마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기름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의 문명이 몰락하는 시기는 그 국가의 화폐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린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금값이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고 AI에 꼭 필요한 그런 자산인데 왜 전쟁이 발생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한번 더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